성소수자로 살아가기에 험난한 세상, 고민에 빠진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밝혀드립니다. 무지개 나침반.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소수자로 살아가기에 또 성소수자 LI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험난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그만큼 많을 텐데 그 고민들을 함께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 무지개 나침반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과 어떤 시원한 상담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은 최초로 드디어 연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다 이거 동성연애 하자고 하는 짓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못하고 있어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 학문 섹스 할 시간이. 아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맨날 난교 파티 막 갈 거 같고 박람회 막 댄스 파티, 섹스 파티 막 이런 데 갈 거 같고 되게 더러울 거라는 그런 것들? 나만 안 끼워주고 다들 자기들끼리 하나 봐요. 언제 한번 콜해주세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사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오늘의 사연 봉투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왜 이렇게 빽빽해? 오늘 되게 길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좋겠다. 저는 원래 살던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대학 진학을 해서 다니고 있고요. A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이곳에서 살았어요. 저는 오픈리 퀴어라고 해야 할까요? 주변의 친구들도 제가 성소수자인 것을 다 알고 막 퀴어 굿즈 이런 것들도 아주 사랑하고 그런 편이에요. 아, 이분 그런 분인가 보다. 가방에 보면은 막 퀴어 그 관련된 무지개 막 이것저것 다 달고 다니는, 그것 때문에 무거워 가방이. 그런데 A는 흔히 말하는 은둔입니다. 벽장이라는 거죠. 벌써 뭔가 약간 이 고민에 그게 보이네 약간. 물론 그런 A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여기는 한국이고 A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가족이 아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요. 문제는 밖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애정 표현을 할 때 제약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애인 손도 잡고 싶고 이성애자 커플들처럼 자연스럽게 애인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애인은 아무래도 많이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칭도 아는 지인인 정도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스킨십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번 불만 있는 곳에서 데이트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해결 방법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답답한 마음만 커가는 것 같아서 하소연할 곳도 없이 이렇게 큐플래닛에 사연을 보냅니다.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청계천 같은 데서 손잡고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안고 뽀뽀하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누가 다 안 해보고 싶겠어요. 근데 일단 한국이라는 곳은요, 좀 여자들끼리 팔짱 끼고 다니거나 손잡고 다니면 그냥 친한 친구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긴 해요. 근데 이 애인분이 어느 정도로 그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좀 멀리 떨어져서 걸으라고 하거나 혹은 뭐 손도 잡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당사자가 되면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케이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이제 2층에 있는 술집이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1층을 이렇게 딱 봤는데 중년의 아저씨 두 분께서 갑자기 반가웠다 뭐 또 보자 이러더니 끌어안고 뽀뽀를 하시는 거예요. 퀴어인가 이랬는데 사실은 이성애자들끼리도 그런 식의 어떤 우정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진짜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대선 때도 기억나시죠? 그 지금은 입에 담기 힘드신 그분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뽀뽀하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정부가 정말 친퀴어하게 가려고 시작부터 퀴어하다. 이건 조심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경기도 오산이었죠. 진짜 이상한 쪽으로 갔죠. 경기도 오산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경기도 오산. 근데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와는 다르게 싱글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데이트를 하실 때 애정 표현을 많이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눈치를 좀 보시는 편인지? 저는 많이 해요. 퀴어 가게라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엘바 이런 곳들은 가면은 아무래도 좀 편하게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편하게 스킨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한데 매번 그곳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가 아는 곳은 가서 일단 뽀뽀를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퀴어 친화적인 곳이구나. 어제도 이제 일 끝나고서는 애인이랑 바를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술 마시기 되게 좋잖아요. 약간 날씨도 되게 좋고 이러니까. 최근 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등 한반도는 폭염이 가장 심한 시기에 들어 있습니다. 날씨도 되게 좋고 여기 테라스가 이렇게 쫙 열리는 곳이었는데 좀 모기는 좀 들어오는데 아무튼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2병을 깠는데 저희가 술도 마시고 흥도 돋구고 막 이러면 좀 뽀뽀도 하게 되잖아요. 보고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퀴어 친화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그 장소를. 뽀뽀를 일단 해보고 괜찮으면 여기는 퀴어 친화적이구나. 나중에 은하선 맵 이런 거 하나 만드셔서 내가 뽀뽀해보고 괜찮았던 거.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동네 술집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좀 우리가 좀 가기도 했어. 사실 우리가 좀 올라타고 이랬거든요. 저 연애 초기여가지고 뽀뽀하고 이러다가 이제 무릎에도 안고 막 이랬는데 이게 좀 과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사연자분보다는 사연자분의 애인분에게 조금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은근 좀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만약 이성애자였더라도 뭐 손을 잡거나 공공장소에서 안거나 이런 거 잘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이지만 애정행위를 했을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영화관? 근데 저는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제 손을 이렇게 싹 잡으시는 거예요. 은하선님도 사연자님하고 비슷하게 은둔으로 계시는 애인분을 만나셨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제 파트너도 저를 만나기 전에는 부담스러워하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편이었죠. 한 번은 예전에 만났던 사람하고 지하철에서 손을 잡고서는 몸이 밀착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뒤에서 약간 술 취해 보이는 아저씨가 뭐야? 레즈비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술집에 갔는데 카운터에서 여자 둘이서만 그렇게 다니면 남자가 안 생긴다 이런 식으로 괜히 고나리를 막 하는 거예요. 기분 너무 나쁘잖아요. 조금 한 발 나와도 괜찮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호모포비아들이 살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보다 안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몸담을 수 있고 내 애인과 스킨십을 하거나 애정행각을 해도 사실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절차를 겪어야지만 여기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인이니까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지지를 해주시고 좀 응원을 해주시고 네 옆에 내가 있을 거라고 많은 말들을 해주는 것들이 벽장 밖으로 빼꼼 그 고개를 내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오픈리 퀴어,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로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2012년도 그러니까 대학생 당시에 가입했던 한 여성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단체 안에 퀴어분들이 좀 많으셨던 거예요. 회원들도 그렇고. 그 단체 안에서 그 회원분들이 자기가 퀴어인 거를 굉장히 자유롭게 드러내는, 그래서 그 분위기 안에서 저도 한번 드러내보고, 드러낸 다음에 안전할 수 있다는 그 감각을 한번 가져보니까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오픈리가 되어 있는, 처음에는 얼굴 빼꼼 내밀었다가 한 발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여정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하고 언제 좋은 감정을 느끼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때 아파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이 자신의 연인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고 더 많은 것을 지금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힘들고 많이 아프고 또 고민도 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되게 중요한 것을 알았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힘들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도 좋지 않을까. 퀴어를 둘러싸 다양한 고민들을 풀어본 오늘의 시간 어떠셨나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 큐플래닛의 영상을 보다 편하게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성소수자 당사자 혹은 LI로서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고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아래 더보기란에 있죠. 저희 구글 폼으로 고민을 접수해 주시면 또 속 시원히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